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는 미니 글쓰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는 김창옥 강사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제외하고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나만의 속도, 2장은 나만의 꿈, 3장은 나만의 호흡, 4장은 나만의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요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숨 쉬어가니 나도 같이 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 공감과 소통을 주면서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연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좋아졌다고 재미있다고 하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며 숨이 다 차오른지도 모르고 내달려왔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된 삶을 살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수백 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는가?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때쯤 고향 친구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창호가, 나 요즘 내가 나오는 텔레비전 많이 봐. 힘들면 언제든지 제주도 왔다가. 보름쯤 지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창호가, 사람들 위로해 주느라고 넌 언제 쉬어? 언제든지 쉬러 내려와. 정신없이 바빠 친구의 문자에 답도 못했습니다. 도통 답을 안 하면 서서히 연락이 끊기기 마련인데 또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친구의 연락이 계속되니 제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친구야, 나 결심했다. 한 달에 일주일은 제주도에서 살 거야. 빌라도 리조트도 호텔도 다 싫다. 시골 바닷가에 허름한 돌집 있잖아. 옛날 거. 사람 살다가 나간 거. 나 그것 좀 알아봐 주라. 그렇게 저의 제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3주는 주말까지 채워 일을 하고 일주일은 제주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와 서울 생활을 교대로 하며 건조해 하던 삶에 활력은 있었지만 제주에 적응하면 서울 가서 일해야 하고 또 제주와 적응하면 서울 가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분주한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강연이 취소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주에서 꼬박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 맞는 휴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오롯이 제주에 머물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몇 걸음 옮기는데 순간 몸에서 실뿌리가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의 실뿌리, 그 실뿌리가 땅을 향해 조금씩 뻗어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너도 내 몸을 기다려 주어라.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한다 해도 바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건 우리 몸이고 몸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제껏 반복해서 살아온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비행기라면 그 비행기가 클수록 빠른 속도를 유지했을수록 방향을 바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큰 포물선을 그리며 아주 천천히 우회하면서 바뀌게 될 뿐이지요. 내 삶에서 가고 싶은 방향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몸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당장 바꾸고 좋다고 생각한 일을 지금 실천하고 목표한 대로 삶을 단박에 건설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즉각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화르르 불타고 끝나는 사랑이 아닌 훨씬 오래 타는 숯불 같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자신을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조금씩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세요. 코로나가 저에게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초반에는 화가 났습니다. 강연이 하나 둘 취소되더니 나중에는 모든 일이 정지되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무엇이 힘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내게 나를 진정 살게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실험해 볼 기회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를 고맙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여기며 적극적으로 제주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비로소 조금씩 뿌리가 자리 잡아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힘들지만 힘들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제가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으려 행했던 오랜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찾아보았던 귀중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터닝 포인터처럼 제게 온 멈춤의 기회에서 삶을 재정비한 결과물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직접 해본 후기입니다. 소통 전문가라고 살아온 제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와 소통했던 솔직한 고백 일기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지 않게 삶의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더라도 때때로 진정 행복한 그 누구의 삶도 아닌 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김창옥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울 따뜻한 응원이자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다시 설레는 여름 김창옥. 이 장은 나만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골랐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행복할 자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늘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할까? 하지만 우리가 방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방해이고 실패일까요?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한쪽을 충분히 굽고 난 후에 뒤집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뒤집히고 하던 일이 뒤집히고 계획이 뒤집혔다면 그 뒤집혔다는 사실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너무 이르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가장 적절한 온도와 타이밍으로 맛있게 익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주에서 지내면서 공방을 하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공방은 제주도 해변의 돌과 베어진 삼나무 나뭇가지들을 리사이클해서 무드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찾아와 친환경 재료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자신만의 무드 등을 만듭니다. 이 친구와 친해져서 쉬는 날이면 같이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스쿠터도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밤에 별도 보러 가고 중학교 남자아이들처럼 여기저기 놀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것 같은데 결혼 생각은 없나? 공방을 확장해서 돈도 더 벌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 하는 생각들이었죠. 코로나로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니? 내가 홍보라도 도와줄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 요즘 장사 잘 안 되죠. 코로나로 관광객이 예전보다 줄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을 때는 날씨가 좋을 때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공방에 안 와요. 다들 나가서 놀려고 하죠. 비가 올 때 그나마 좀 되는 편이에요.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공방에 오시거든요. 그러더니 해맑게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수업이 많으면 돈 벌어서 좋고요. 수업이 없으면 놀아서 좋아요. 저는 그가 마냥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날씨가 좋아 손님의 발길이 뜸하면 본인도 바닷가에 가고 숲에도 가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타면서 놀 수 있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안달복달하고 일이 일비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걱정해야 할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순간에도 일이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오롯이 즐겨본 적이 있나? 일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생각했고, 일이 없어서 강제로 쉬게 될 때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지금 강연 더 해야 지난달 손실을 메꿀 수 있는데, 같은 생각들로 힘들어 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다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조회수, 구독자 수, 평균 시청 시간 등 온갖 숫자에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강연이었는데도 조회수가 낮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점점 숫자에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조금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삶의 여유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돈을 5배, 10배 더 벌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구독자 수가 100만, 200만이 되면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친구의 한마디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숫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어떤 숫자 속에 있건 너무 마음 졸이며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우리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건 그것대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다른 즐거운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쉴 줄 아는 것,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역시 2장에서 골라봤습니다. 하지 마세요. 좌절. 바람이 부는 밭, 보름왓. 제주의 보름왓은 제 마음의 쉼터입니다. 청보리, 메밀, 튤립, 유채, 맨드라미, 수국, 라벤더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운 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이곳을 젠손으로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들의 노력은 사계절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 이곳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광객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드넓은 밭에 피어난 튤립을 뽑아내야 했던 것이지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꽃 축제의 꽃들이 그렇게 갈아엎어졌습니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제주의 매서운 바람에 꽃들이 피자마자 우수수 잎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색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비바람에 꺾였고 코로나에 꺾였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숱한 노동과 돈이 들어갔기에 농가에도 무척이나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자란 꽃들은 여러 변수를 만납니다. 평년보다 가물거나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추위가 일찍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칠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까? 내 꽃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외부 환경에 의해 꺾이고야 마는 것일까? 강연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개인 레슨도 들어오고 학원에 소속되어 강의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생긴 건가 안도하던 차에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돈을 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밥벌이였던 합창단까지 그만두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길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일이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리더십 센터의 원장과 강사들을 레슨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을 레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순풍이 불어나 보다 생각할 때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상대로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무려 교수들을 레슨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장이 찾아와서는 제가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잘렸습니다. 꽃이 피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고 따뜻한 햇빛을 쬐려고 하면 비가 몰아쳤습니다. 꽃이 툭 하고 꺾이는 것처럼 제 기운도 꺾여갔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언가에 다시 도전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우연히 한 문장을 남자 화장실에서 마주치기 전까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학, 교회, 회사의 화장실에 좋은 문구 한두 문장씩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저를 좌절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없다. 어느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축구 선수가 공을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대도 맞지 않고 권투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골을 넣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주친 문장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열심히 꽃을 피우던 과정이 성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돈까지 벌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도 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외부 환경으로 꽃이 꺾이고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된다고 해도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했던 과정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애썼던 흔적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송이의 꽃이 피자마자 꺾여 버렸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만큼은 남습니다. 그 애씀으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생겼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허술하게, 조금 모자라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주에는 담이 많습니다. 바람이 자주 부니 담을 쌓아 거센 바닷바람을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주에서 세우는 담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발라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는 구멍 숭숭 뚫린 현무암으로 대강 얼기설기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주 돌담에는 바람의 길이 있습니다. 돌 자체에 있는 구멍과 돌 사이사이의 틈이 바람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제주는 태풍이 엄청 세게 불어서 제 아무리 튼튼한 담이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얼기설기한 돌담은 역설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강한 바람을 견뎌냅니다. 바람의 길을 따라 강한 힘이 분산되고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냅니다. 바람이 조금 통할 정도의 틈.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허술함. 그 허술함 덕분에 거센 바람이 큰 탈 없이 통과되어 삶을 지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모든 틈을 시멘트로 다 메워버리면 태풍이 불 때 와르르 삶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가끔 사람을 보면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서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조차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차를 탔으면 앉아서 음악도 듣고 잠시 창밖 풍경도 감상하고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달립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면 뭐 하나요? 인생의 사건 사고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겨나 자꾸 내 삶을 멈추게 하는데요. 게다가 애초에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할 때의 모습만 받아들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려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는 레슨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레슨비라고요. 레슨비를 내야 배우잖아요. 무언가를 내야 합니다. 실패를 내야 배우는 거예요. 실패나 두려움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내라는 거죠. 그래야 삶에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급함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로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으로 제게 성공입니다. 돈도 되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도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전 그건 원치 않아요. 물론 평안과 기쁨도 있고 잘 되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과정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좀 모자란 대로 그것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수정해보고 수정했는데도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를 또 받아들여 보세요. 멋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이렇게 스스로를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장의 제목은 나만의 사람들입니다. 소제목은 용서 받아본 적 있나요? 대파를 보면 단단한 흰줄기 부분과 녹색 잎부분이 있습니다. 단단한 흰줄기 부분은 요리할 때 더 다양하게 쓰이고 영양분도 훨씬 풍부하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팥밭에 일손을 도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농장의 파는 희한하게 흰 부분이 유독 길었습니다. 농장 분들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은 이러했습니다. 저희는 파가 자라 단단한 흰 부분이 보일 때마다 부드러운 흙을 계속해서 덮어줍니다. 이 일은 기계로 할 수 없어서 파가 망가지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덮어주지요. 팥밭 전체에 흙을 돋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파의 흰 부분이 더 길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설 적 엄마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여러 번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한 사전을 사야 한다고 용돈을 받고 또 2주 후에는 한영 사전을 사야 한다는 식이었죠. 너 저번 주에 사전 안 샀어? 뭐 산다고 했잖아. 라고 하시면 엄마 그건 영한이고 이번에는 한영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프라임 사전 사야 하니까 좀 더 줘. 라며 돈을 더 받아내곤 했습니다. 받은 돈으로 오락실을 갈까 뭘 사 먹을까 하며 이번에도 엄마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부모 입장이 되고 보니 그때 엄마가 저를 보았던 눈빛이 슬며시 기억이 납니다. 부모 눈에는 아이의 거짓말이 훤히 보입니다. 크게 혼내서 버릇을 잡을까 생각하다가도 이분만 봐주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이내 쏘가줍니다. 엄마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는 걸, 그냥 모른 척 해 주셨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엄마를 속이려 그래? 라는 말을 삼키고 거짓말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을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심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또는 죄책감을 느낄까봐 눈 감아준 엄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속살이 드러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오죠.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치부를 감추려 애를 씁니다.
상처받기 쉽게 약해져 있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너그럽게 용서받아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작은 간격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의 허물을 오히려 들춰내고 탓하며 그의 가오를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죠. 내가 용서받아 본 적 없으니까, 누군가 나의 허물을 덮어준 적 없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실수와 흠집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순간이라도 본인이 따뜻하게 위로받았거나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였을 수도 있겠죠. 헐벗은 것 같이 춥고 시리고 부끄러울 때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던 순간이 삶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포근한 담요처럼 다가오신다면 그건 아마도 제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덮음을 받아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뜻한 흙으로 내가 좀 더 튼튼히 자랄 수 있게끔 나의 약한 부분을 덮어준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꽁꽁 감춰두려는 누군가의 속살을 들춰내기보다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 감아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배려로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한 뼘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아 본 적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말이지요. 4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가겠습니다. 연애도 이별도 잘하는 방법. 만나는 것도 어렵고 헤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와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잘 헤어지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헤어져야 할 시기이고 헤어져야 할 상황인데 헤어지지 못해 생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만남, 특히 연애에 너무 묵직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는 캐주얼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애는 이 사람을 열렬히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그 사람의 짐을 나의 어깨에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나와 어울리는지, 나와 성향이 잘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짐을 질 각오와 의지, 감정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입니다. 강연 중에 이런 사연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망설여집니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짐을 나누어 질 생각이 없고 나 또한 그의 짐을 나누어 질 의지가 부족하다면 예의를 갖춰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의지나 감정이 아직 없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그 부분을 나누어질 의지가 지금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만났다 헤어졌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별해봤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내 영혼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별했다고, 이혼했다고, 파혼했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아픔은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 해서 그 아픔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는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고 버림받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준다, 심지어 사랑을 베푼다. 모두 어폐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만나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선에서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현 상태를 인정하고 예의를 갖춰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외롭다고. 내 안에 어딘가 비어있다고 성급하게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을 때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짐을 나누어질 마음과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땐 건강하게 헤어지십시오. 비록 아픔이고 상실이지만 실패도 흉도 아닙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오늘 렌토는 2022년 7월 7일 발간된 책, 출판사 수호서재 김창옥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렌토입니다.